이거는 진짜 물경력이다.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여기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업무로 점점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매년이 조금씩이지만 더 물경력이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100% 물경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흉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난 여러 리더십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가장 대화가 잘 통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현재는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 면접관으로서 다양한 사람 뽑기도 하고 또 본인 자체가 커리어를 성장하는 도전을 많이 해보셨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개해 주실 이대욱 상무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GE 헬스케어, 제너럴 일렉트릭 헬스케어에서 최고 전략, 마케팅,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이대욱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원래는 영국 의대를 졸업하고 일을 하던 의료진이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다양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서 제 커리어를 성장을 시켰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첫 번째 주제는 물경력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는 커리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로벌 대기업의 임원으로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 물경력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영역 같아요. 이 물경력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본인이 답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 경력 자체가 과연 내가 정말 내 자신에게 자산이 되는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군가 시킨 일에 대해서 내가 수행하는 일을 했는지 사실 수행한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물경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경력이라고 본인이 판단하게 되는 순간은 책임의 이제 영역이 있는가 없는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나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 업무를 임했는가 사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력이 길어지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력 자체에 있어서 확신이 들 수가 없죠. 근데 이 책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없었다. 시키는 거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다 책임을 졌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시키는 일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이 과연 책임 있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제일 명쾌한 해답은 많이들 보셨겠지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단위 김 부장이 나왔었던 네. 그 유명한 명대사가 네. 저는 기억이 났는데 사실 너는 일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일하는 기분을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저는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입장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roles and responsibility R&R이거든요. 내 R&R을 잘 수행했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하며 유관부서에 누구와 소통을 하고 산출물을 이제 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경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정량적인 지표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툴들도 개발이 돼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임원 면접관으로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물경력이다. 이 사람은 뭐 보면 떨어뜨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어떤 상당히 경우죠? 많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기 확신이 이제 없는 후보자들을 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왔었던 커리어의 시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 직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 내에서 얼마나 일을 잘 수행했는지 열심히 수행했는지를 보통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이런 후보자들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책임의 근거가 없습니다. 책임의 근거를 함은 내가 수행했었던 이제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이제 그 책임을 가지고 일을 했었어야 되는지 책임의 근거를 통해서 실제로 조직의 입장에서 어떠한 산출물을 이제 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한 수치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지 정성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다라고 하면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의 근거입니다. 물경력이라고 판단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조직 내에서 필요한 니즈들을 구현해내는가였어요.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내 경력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는 근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근거였어요. 수치와 정량화. 근데 제가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받아보면 내 업무는 그런 업무가 안 돼요. 제 업무는 수치화 시킬 수 없어요. 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이제 사수가 없이 일하는 문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명쾌하게 답변을 조금 드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모든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은 정량화, 정성화 가능합니다. 심지어 정성화되어 있는 업무들도 정량화 시킬 수 있죠. 만약 루틴한 업무라고 하면 그 루틴한 업무들을 쌓아왔었던 것을 소위 말해서 월간 단위, 주간 단위로 이제 쪼갠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했었던 이제 그 일에 대한 볼륨을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간에 이 정도의 일을 이제 수행했었다라는 것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고민의 흔적들이 또 판단의 흔적들이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빌드업을 시켜서 그걸 표현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저는 이게 좀 기획 단계가 없이 실행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근데 실제로 상무님이 일하시는 회사는 어찌됐건 이 시스템화나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데 맞습니다. 거기에는 좀 어떤가요? 다 이런 기획 과정 거치시나요?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회사의 규모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개인의 역량이라고 맞아요, 저는 평가를 맞아요. 합니다. 저희가 아직 미충족된 수요, 음. 소위 말하는 언맨 니즈가 이제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선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리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일단 1번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문제를 이제 주도적으로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문제를 발견한다고 했었을 때 그러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변수의 상황들이 당연히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걸 얼마나 이제 이겨내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고 그래서 결과물까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인의 성향도 있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의 직무에 대한 신념이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객 관점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내가 책임자다. 그리고 또는 영업이나 마케팅 이렇게 고객 접점에 있는 부서는 그래도 이게 조금 이해가 쉬운데 이제 백오피스에 있거나 내지는 프로세스 중에 일부를 담당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좀 이렇게 되게 어려워하세요. 나 고객이랑 나랑 뭔 상관이냐, 나는 이 일하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고객 관점 없이는 업에 대한 신념도 좀 갖기가 어렵고 성과의 초점도 잡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를 좀 훈련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것들 좀 더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줄 게 있다면 어떻게 있어요? 네.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시각과 장기적인 시각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데이투데이로 했었을 때 어떤 커스텀 페이싱이라고 하는 고객의 이제 대면적인 부분이 아니고서는 말씀 주셨듯이 그런 어떤 사명감이나 아니면 이제 신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일 항상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같이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이 길게 봐서는 이제 나의 성장으로 이제 결부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굳이 고객을 대면하지 않더라도 내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콜 관련된 이제 업무들이 일주일에 한 7개 정도라고 한다면 이번 연도에는 그 지표를 조금 더 개선시켜서 9개 아니면 조금 더 많게는 이제 10개 정도로 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이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목표로 이제 관리를 목표 한다. 수치를 이제 네네. 조금씩이지만 상향치를 조절해 나가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을 때 나사에 있는 청소부한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상되는 정말 중요한 답변은 저는 사람을 우주로 쏘아보내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가진 일에 대한 가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세련된 표현으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는 나 개인에서 시작을 해서 기업에는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조금 더 크게는 사회에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이걸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인의 커리어에 있는 키를 본인이 이제 가지고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무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스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좀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저는 가장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건 뭐 어느 레벨에서는 똑같거든요. 기업 내에서의 성장이라는 것이 비단 이제 어떤 포지션이 높아진다거나 직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급들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도 제가 가슴 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슴 뛰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환자를 위한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요 고객들을 위한 일이 될 것이고 그게 회사를 위한 일이 될 거거든요. 사실 고객 중심으로 일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나와는 다른 고객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지는 고객 관점 아예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컨플릭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R&D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경력을 가지고 조금 더 이러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업무를 맡았었는데 저를 가르쳐 주셨던 멘토님은 영업 부사장님이셨어요. 제가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던 멘토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말 중에 답변이 우문현답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우문에 이제 제쳐두고서도 현답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 이제 고객과의 접점에서 더 저희의 커스터머들을 이해하고 싶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바를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건 기업의 규모를 떠나서도 내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답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들과 이제 그 만날 때 같이 이제 참석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대화들이 현장에서 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 자산이 된 지식과 정보 등은 지금 당장 쓰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지향하는 업무 내에서 코어 스킬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기술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또는 있더라도 자기의 업무에 관심이 없거나 뭐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사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스스로에 대한 위로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회피, 자기 연민. 사수가 없다라는 환경은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이제 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업무 환경 자체가 그렇게 네. 세팅이 되어 있을 네. 거고요. 정량화된 이제 어떤 KPI 아니면 대시보드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지표들이 이제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지어 사수가 없는 환경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수가 없는 환경에서 내 경력을 물경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자체적으로 내 자신의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를 이제 설정을 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트래킹을 정기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반복성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재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시 시행을 했었을 때 재현 가능한가를 보는 거죠. 내가 사수가 없는 환경에서 내가 업무를 이제 재현할 수 있는가를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주도해 나가는가에 대한 흔적이 결과치와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면 100% 불경력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록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 흔적들이 결국에는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뭐 자기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죠. 주니어 레벨에서는 이런 거는 꼭 좀 기록물로 남기고 분석하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네.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정기 회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레귤러하게 진행하는 그 미팅들 중에 주니어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같이 아이디에이션하는 그 회의들에 또 직접 미팅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최대한 추려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더라 하는 것들을 본인의 기록용으로 이제 기록을 해놓으면 지금 당장은 이제 효과가 없더라도 한 달 기반, 석 달 기반 이렇게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이제 파워풀한 하나의 이제 미팅 노트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해관계자들의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팀원이 볼 수 있는 관점들 그리고 팀장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 임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점들 다 다르거든요. 그 레이어가. 그렇다면 각각의 레이어에 있어서는 만약 친절한 사수가 있어서 이걸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고 급하고 빠르고 바쁘게 돌아가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레벨보다 하나의 더 레벨 위, 원 레벨 어버브라고 부르는데 내 위에 팀장 아니면 이제 중간 관리자 아니면 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러한 이제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런 문제를 이제 발견을 하고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문제를 이제 발견하기보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포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겠죠. 즉 기획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나는 전문가로서 그냥 내 업무 더 전문성 생기면 되는데 굳이 또 그 위에 레벨 본부장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목적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의사결정들을 주도적으로 이제 해야 되고 또 그걸 책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본인의 역할은 조금 더 수동적인 그러니까 피상적인 역할로 이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 방향성에 여기에서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그냥 단순히 수행하는 업무로 점점 바뀔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순간 매년이 조금씩이지만 더 물경력의 이제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틀 안에서 최소한 이제 회사가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 회사의 이제 그 1년 뒤, 2년 뒤, 5년 뒤를 봤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성장을 더 이끌어내고 싶은지 이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물경력과 또 성장에 대한 여러 이야기 좀 나눴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장을 위해서 이런 거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실 것이 있다면 그거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물경력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기 확신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력 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제 쌓아왔던 시간들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나. 결국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경력이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자세히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본인들이 이뤄놓으신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많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 경력을 얼마나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가치로 이제 바꿔서 정말 원하시는 내 마음이 이제 가슴 뛰게 하는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 단계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실 이 더키닝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을 풀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물경력을 주제로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커리어나 자기의 성장 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이 더키닝이라는 책에 충분히 잘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나의 지침서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